그러면 내가 고향은 경상북도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90% 이상이 다 경상남도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경상남도, 경상도.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제주도라든지 뭐 기타 지역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북하고 가까워졌을까? 심정적으로라도.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됐다는데, 자유사회라는데,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일본에 남는 선택을 했을까? 네, 윤희 씨, 우리 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뭐, 정부를 믿고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저희가 이제 백신 수급 같은 거 돼서 맞고 나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연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야, 요즘 바쁩니다. 뭐 이제 당장 뭐 개업 준비도 해야 돼서 네. 지금 인테리어가 아직 안 돼가지고 뭐 인테리어 하느라고 많이 바쁘죠. 네. 그래서 뭐 아름아름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조금 뭐 소식을 어디 이제 알리시기도 했는데 지금 준비하시는 게 평양 문화중심? 문화중심. 네. 그래서 평양 문화중심에서 전시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평양을 그냥 통째 작은 평양을 옮겨 놓은 거예요, 서울로. 예,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걸로 조금 하시고 싶은 게 우리가 말로만 통일 하는데 네. 우리가 직접 그래도 간접적이지만 지금은 이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설사 뭐 이게 여행이 좀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시적으로 북의 문화를 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거점이 되도록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가볼 수는 없지만, 내가 평양에 갔다 왔네? 하는, 기억을 좀 주게끔 평양 갔다 오면, 우리 누구나 다 어디 여행지 딴 데 갔다 오면 그 나라의 기념품이라던가,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 이런 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록 남쪽에 살지만 서울에 와서 우리 평양 문화중심에 왔다 가면 저 평양 왔다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내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중순쯤 뭐 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으면 준비가 되면 뭐 평양 문화중심, 뭐 김현희의 평양 문화중심 그리고 아마 인터넷에서는 대동강 맥주 네. 뭐 이렇게 치시면 검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어떤 가보지 못하는 그리움은 뭐 연희 씨도 옆에 있습니다만 해외 동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의 아픈 손가락, 물론 일본 제국주의,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동포에 대한 문제 이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한때 되게 뜨겁게 우리의 진짜 민족 감정으로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뭐 늘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한 5년, 10년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조금 뜸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마침 연희 씨가 제1동포 자녀들 하면 또 그분들의 교육이 벌써 이 문제가 한 교포 3세대, 4세대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과연 이분들은 그냥 일본에 동화된 건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선학교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 학교라는 우리 학교, 영화도 맞아. 있는데 그죠? 우리 학교 이제 거기에 대한 소식을 조금 가져오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학교라는 게 아마 15년도인가? 그때 아마 네. 단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원래 북에서 일본에다가 제일동포들한테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해마다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된 게 57년입니다. 1957년. 네, 57년을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때 1억 2천만 엔인가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2억 2천만 엔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그때 당시 돈으로도 20억이 넘는 거예요. 그죠. 20억이. 네. 근데 올해까지 모두 167차례에 걸쳐서 일본 돈으로 488억 7,900만 엔을 보냈습니다. 488억 엔이 넘는 돈이네요. 그러면 네. 대충 500억 엔이네요. 500억.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5천억 정도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우리가 북이 5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67차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두세 번씩도 보내주고 뭐 그랬다는 소리겠죠? 근데 우리 북이 항상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던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은 정말 많은 아사자도 나고 어려웠던 자기 몸도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던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
하물며 그 권한행은 10년 동안에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보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우리가 뭐 신문에도 나고는 그랬어요. 올해 몇 번째로 일본의 제일 덕퍼들한테 뭐 얼마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보내줬다 하는 게 노동신문이나 신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항상 뭐라 했냐면 자기가 부모라면 자기가 끼고 있는 자식보다 내재 있는 자식이 더 아프잖아요. 항상. 네. 예, 그래서 우리 한결같이 당연히 우리 힘들어도 허리띠 좀 저희더라도 제일 덤퍼도 우리 이 애들은 꼭 챙겨줘야 돼. 그런 마음이 한결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나고 나냐면 1월 1일만 되게 되면 설맞이 공연을 해요. 원래 역사적으로 쫙 해왔던 거죠. 네. 설맞이 공연하는데 한 해도 빠짐없이 완전 룰로 돼 있던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제일 덕퍼들이 와서 조선학교 애들이 공연을 합니다. 그때는 모든 북이민들이 다 울어요. 그걸 보면 우선 제일 덕퍼들 애들 보기만 하면 눈물이 왈칵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어디 아픈 애를 그러니까 내 자식이잖아. 자식인데 내가 끼고 있는 자식보다 어디 아프거나 어디 외제에 있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저도 설맞이 볼 때 막 웃고 떠들다가도 그 제일 덩퍼들이 하는 마지막 그것만 보게 되면 저절로 눈물 나고 엉엉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북쪽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지고 막 했는데 이렇게 보도를 나가면서 이번에 교육 원점이 떠졌다. 제일 덩퍼들이 이번에 평양에 왔다가 뭐 간다 이런 소식 들어오게 되면 정말 마음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아마 연희 씨는 북에 살다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근데 여기 보면 국가 예산에 북의 국가 예산입니다.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게 매해 그리고 167차면은 1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 달라서 뭐 색안경을 끼고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러는 동안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뭘 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영화를 어딘가에서 봤는데 제일 덩퍼인데 자기 고향은 경상북도고 자기 저국은 북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 고향은 경상도인데 남쪽인데 왜 자기 저국은 북이라고 말을 하지? 이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 아니 나 태어나기만 태어났는데 자기를 지켜주고 뭐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한 거는 다른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낳아주기만 하고 그럼 낳아줘서 버렸잖아요. 근데 다른 엄마가 키워준 거잖아요. 근데 남쪽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 또 이런 단체들이 있어, 모임이 있어요. 시민단체들. 그 이제 우리 학교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이제 그분들 지원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가 맞아요. 또 유명하죠. 네네. 그 단체들이 일본에 우리 학교 학생들 뭐 해주고 뭐 소개도 하고 교류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원래 그걸 쭉 바라보면서 옆에서 볼 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까? 좀 국가목 아닌가요? 네. 저는 그 당연히 이 나라가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남녘에서 태어난 애들이 지금 일제 때 넘어간 거 부모들이 넘어간 건데 그러면 우리 자식이 우리가 책임지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국가가 안 나서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한 명을 모아서 그 자기네 모은 돈으로 푼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오랜 세월 이렇게 챙겨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또 만나보면 이제 그분들이 말이 서툴고 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연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유영호 대표님이 이제 주신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보면 저희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제1동포들의 돈을 북에서 뺏어가고 있다. 뭐 만경도에 싣고 가서 이 사람들의 전 재산을 뭐 뺏어갔다. 뭐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북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많은 돈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의 차별 뭐 이거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1963년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외시했다. 이승만 정권도 이 사람들을 버렸다. 그러면 내가 고향은 경상북도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유영호 대표님 준 자료에 보면 90% 이상이 다 경상남도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경상남도, 경상도.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제주도라든지 뭐 기타 지역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북하고 가까워졌을까? 심정적으로라도.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됐다는데, 자유사회라는데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일본에 남는 선택을 했을까? 남과 북 중에 한쪽을 선택하기 힘들어서. 그것을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 거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라가 나서기 힘들다면 우리서부터라도 저 사람들이 북하고 친하게 하면서 제1동포까지도 밀어내는 이런 감정을 저는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서부터라도 이분들을 떠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초중고 각급 학교들은 쭉 많은데 아마 그 제1동포 분들이 세운 대학은 딱 하나 있다고 해요. 뭐 민단이나 총련을 떠나서 동경에 있는 조선대학교라고 합니다. 일본은 대학이라고만 부른대요. 뭐 동경대학, 대학 교자가 붙으면 갑종학교랍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인가를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조선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왜 남과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뭐 어학연수도 하고 뭐 이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먼저 밀어낸 것은 아닐까? 그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연희 씨는 여기 오시기 전부터도 아마 북에 계실 적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정적으로도 아마 분들하고 조금 많이 그 뭐랄까 마음이 좀 통한다고 할까? 뭐 이런 게 좀 우리들보단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음이 조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우리가 남과 남북 문제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재미교포 오면은 옛날엔 그랬습니다. 뭐 돈 있는 나라에서 왔다고 뭐 딸랑거리고, 그리고 뭐 제1동포도 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아, 그게 아니라 저분들이 일본으로부터 받는 핍박으로부터 조금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조금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은 왜 일본한테도 핍박받고 남과 북 중에 어떤 한 나라를 선택해야만 했는지, 선택을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우리가 제1동포들을 볼 때 항상 뭉클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런 네. 건 아니.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우리도 재미동포들도 많고, 네. 재미동포가 우리 뭐 고향에 오면 뭐 눈물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본이라는, 우리 식민지를 오래 살았고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제 적대시하고 차별시하고 그런 적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탄압당하면서. 근데 그 속에서 그냥 몇 글자만 쓰면, 한마디만 하면 귀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귀하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게 살면서도 끝끝내 우리 민족 정신을 지켜나가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있는 거, 그 정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너무 힘들게 지켜나가는 데 대해서 고맙고 또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가는 건데, 솔직히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들, 뭐 미국에서 탄압, 아무리 뭐 인간 차별도 받긴 받겠죠. 아무래도. 인종차별 예. 같은 게 있죠. 차별은 받아도 국가적으로 이렇게까지 탄압받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그야말로 적후에서 사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혹시 뭐 다른 나라에 사는 어떤 교포분, 그 나라 갔으면 그 나라 사람 돼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혹시 뭐 일본 사는 사람들은 뭐 일본 사람 다 됐네, 뭐 됐네라고 이렇게 욕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45년에 해방되면서 뭐 46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뭐 대한민국이나 북으로나, 근데 압도적으로 남한의 고향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거를 점령군 사령부, 이건 메가더가 이끄는 미군정이죠. 미군정에서 1인당 1,000엔 이상은 가져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터 잡고 살면서 뭐 내선 일체하면서 뭐 일제 식민지 기간 오래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들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또 상당수가 억지로 남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럼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일본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미국에 살지만 호주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가져갈 수는 없나 고민이 됐겠죠. 시기가 좋아지면 돌아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될 한국말을 조선말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세운다고 막 준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48년도에 아직 남과 북에서 정부가 생기기 전에 그 엄청나게 많은 조선 학교, 그때 조선은 북조선과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선 반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조선 반도라든지 조선 정부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름이 조선학교가 됐다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또 왜 이름이 조선학교냐? 북하고 친하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름이 그랬기 때문에 조선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수많은 학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군정이, 일본은 좋아라 했겠죠. 미군정이 일본을 뒤에 얻고 이제 다 금지를 시키는 거죠. 물론 군정이 있지만 실제 행정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알려진 오사카부하고 효고현에서 소위 말하는 한신교육투쟁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조선학교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군정과 일본인들이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조선학교가 폐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생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탄압이 강할수록 정체성은 강해진다고. 그렇게 탄압을 하니까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정체성이 강해지고 이제 그것을 지켜오는 것들이 이제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너는 북이야? 남이야? 뭐 조선학교 다니다 왔어? 그러면 대한민국에 와서도 혹시나 명동이나 이런데 그분들이 관광을 와도 우리가 혹시나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서 학교의 이름이 조선학교가 된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희 씨가 말씀하신 우리 학교, 그죠? 이제 우리 학교라는 김명준 감독이 만든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조금 가슴이 힘들었던 게, 우리라는 말 쉽게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쓸 때 그 느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3세대, 4세대 어린 사람들이라고 일본 말이 훨씬 더 편하겠죠. 훨씬 더 편하죠. 그 영화에서도 봐도. 그런데 굳이 힘든 한국말, 조선말을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은 저는 이유를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생활 해보시면 그 이제 유학 그 단기 어학연수 간 애들도 그런 말 하거든요. 아, 형 너무 힘든 게 한국 돌아가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 보니까 되게 마음 편하더라고. 그 느낌이 조금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아빠, 엄마 그리고 수십 년을 거기 살면서 더구나 탄압받으면서 살면서 근데 정작 고향이라고 돌아와 보면 진짜 뭐 입에 담기 싫지만 반쪽발이라고 욕하고, 정대세 선수도 고향이 경상북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탄압받는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부터라도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북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이 사람들에게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적지 않은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이게 부러우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고, 국가가 나서지 못하면 우리부터라도,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체제냐, 네. 뭐 북이냐 남이냐, 체제가 뭐냐, 사상이 뭐냐, 이걸 떠나가지고 네. 그 오랜 세월, 70년 넘게 그 오랜 세월을 한 해도 끊기지 않고, 그 어려운 시절도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보냈다는 것, 이거 하나 팩트만 넣고만 바라봐주면 참 이건 진짜 진정이 묻어나지 않냐, 우리가 그 진정성을 알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57년도에 처음으로 첫 교육 원조비가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 예산에 아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학금 보내는 게. 그때 번액이 한 석 달 전에 터이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답니다. 북에서. 일본에 보내는 교육 원조비는 한두 번 보내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일본에 우리 덩퍼가 살고 있고 배워야 할 학생이 있는 이상 무조건 끝까지 보내줘야 된다. 이게 북의 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교육 원조비 안 보내는 날, 그날은 아마 우리 통일이 돼서 우리 함께 우리 제일덩퍼들도 아무런 구속도 없이 편안하게 우리 노래를 볼 수 있고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모르거나 착각하고 있었던 게, 저는 그래서 북하고 일본이 엄청 친한 줄 알았어요. 엄청 친하고 뭐 뒤로 뒷선이 있고, 그래서 북에 가는 걸 되게 환영하고 좋아하는. 근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그 졸업 여행을 이제 북으로 가는데, 북조선으로 가는데 엄청 탄압하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또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의 어떤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제재, 그다음에 아예 대놓고 그 우익 인사들 나와서 그 이제 배 떠나는 거 막고, 또 오면은 보라고 막 사람들 그 해마다 이제 그 수학여행은 있으니까 시위하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제가 짧지만 일본 여행 잠깐 갔을 때도 그 우익 인사들 시위하는 거 봤거든요. 그거를 일상적으로 보면서 잘한다고 하는 게,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 학교를 다닌다는 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왜냐하면 그렇죠. 80년대에 진짜 불신검문 받는 것도 정말 사람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야, 내가 이런 사회에 살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상시적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역으로 지금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뭐 올림픽 길게 잡으면 올림픽 이후입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교포들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오히려 이분들이 2000년 6.25를 기치로 해서는 오히려 제일교포분들이 정말 미안하게도 제일동포 분들이 우리가 남북 대화에 남북 통합에 남북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아닌가라고 이분들이 나서서 오히려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6.25 기차의 제일동포 사회 내에서도 민족적 화합을 이루고 우리는 오히려 북과 남으로 좀 자유롭게 그리고 양쪽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화합의 길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도 벌써 2000년이 언제입니까? 20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분들도 동력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학교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뭐 돈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남북이 방향을 잡으면 이분들도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줄 것도 많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분들을 껴안는 게 진짜 외부에서부터의 어떤 통합, 통일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연희 씨가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2006년 우리 학교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뭐 50만 번의 트라이라든지 뭐 럭비부 얘기라든지 뭐 영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방송 준비하기 전에는 봤어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했고 조금 보면서 사실 힘들기도 했어요. 조금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기도 했고 이분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힘든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학교도 그전에도 몇 번 보다가 끊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랄까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내가 조금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조금 뭐 계속 해야 될 일이지만 요번 방송 보시면서 혹시 생각이 들면 남북 간의 어떤 너무 첨예한 이런 걸 떠나서 일본을 통해서라도 조금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